네, 조배숙 의원님. 장관님, 네네. 네. 법무부 장관의 임무는 뭐죠? 형사사법 정의를 세우고 범죄자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에 대해 다른 업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그렇죠. 임무입니다. 그리고 기소하고 그리고 또 재판에 관여해서 유죄를 입증시켜서 처벌받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항소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을 항소 포기했다면 본연의 임무를 이행하지 못하신 거죠? 예, 저는 뭐 이 사건, 뭐 대장동 사건에 관련해서는 네. 검찰의 구형량이라고 하는 게 수사한 검사들이 해당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정도를 상한으로 자, 선고를 해달라고 하는 거 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충분히 구형량이 지금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아마 오늘 예결위에서도 하루 종일 그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장관님께서는 항소 포기를 이제 지시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근데 장관님은 지금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장관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신중히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했다 했어요.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렇죠? 자, 근데 제가 듣기에는 신중하게 하라 하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항소하지 마세요 하는 이런 얘기를 들려. 직접적으로 항소하지 말라 이런 얘기 못 하시겠죠. 만약에 정말 우리 장관님께서 그게 아니고 정말 중립적인 입장이라면 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적이 처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이 처리하라. 그렇죠? 그리고 검찰의 의견이 무엇이냐? 그러면 검찰 책임하에 알아서 해라.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신중하게 하라.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중하라는 것은 자제하라는 거죠. 두 번째, 이진수 차관과의 문제입니다.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하고 지금 이제 사표를 냈습니다만 지금 그 노만석이 얘기한 게 있어요. 노만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진수 차관과 항소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 항소 포기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받고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세 가지 선택지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 아까 신동욱 의원님께서 그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수사지휘권, 아니 보안 수사 주겠다, 공소청장 뭐 인사 문제도 있었고 결국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 법무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해서 항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노만석 대행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이요. 독자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뭐 차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뭐 보안 수사권 자, 그럼 모르겠습니다. 노만석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노만석 그 저는 분명히 차장이 차관은 그런 말을 했는지 들어보세요. 아닌지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차관은 자기가 장관하고 상의 없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장관님께서 이렇게 부인하셔도 믿을 사람 없습니다. 이 지금 보안 그것 때문에 수사권이나 공소청 문제가 저희가 그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네. 자, 저는 노만석 대행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이제 반발도 계속되고 있고요. 결국 지금 이런 흐름에 의하면은 총장 직무대행에게 공식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항소 포기를 유도한 것이 저는 검찰청법 위반 직권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향이 있어요. PT 좀 띄워줘 보세요. 동영상 좀 띄워줘 보세요. 대장동 설계는 본인이 했다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여가 안 돼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예? 아무튼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자기 치적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관계가 없다고요? 자, 보세요. 대장동 일당이 특경법 위반이 이 사건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이 재판에서. 그 이유는 피해액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업무상 배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같은 죄명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물론 지금 재판이 중지됐지만 재판 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재판부에서도 지금 특경법으로 기소가 됐는데 업무상 배임으로 법정 최고형이 낮아지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추징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추징은 지금 이 추징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
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무죄가 됐고 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근거해서 추징을 못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남 그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소송 중이니까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자, 이 판결문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친절하게 됐어요. 1심 소송을 하는데 1심 변론기에 거쳐 열리지 않고 있고 피해자 민사 절차로 회복하기 심히 곤란하다. 국가가 뒤늦게라도 피해 회복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판결문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항소를 안 함으로써 이것을 항소심에서 다퉈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한 실책을 한 겁니다. 항소를 해야 되는데 항소를 안 함으로써 형사사고 정의도 왜곡이 되고 그리고 또 추징도 못하게 되고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의원님, 원래 원칙적으로 몰수 추징은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몰수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다음에 이게 부패재단법에서도 사실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니 물론 그게 의무규정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에게 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성남도시공사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민사소송에서 될 수 있게 저희들 노력할 것이고요. 어쨌든 업무상 배임이 유죄가 됐고 항소심에서 그 부분 이미 다 중형들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 1심 선고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더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박균택 의원님.